최근에도 이런 분들이 전화 오신 분들 있어요. 나 지금 5억 있는데 빌딩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오세요. 본인이 좀 내려놓으면 있어요. 근데 안 내려놓으니까 문제죠.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하진아입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정부가 주택 투자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그 주택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원빌딩 오동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빌딩 부동산 중개 대표로 있는 오동엽입니다. 제가 좀 전에 상가가 주택의 부동산 투자로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세금적인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 세금 내면서 버티기에는 좀 버겁다. 적당한 시기에 팔아서 다른 대체제가 뭐가 있을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 전화를 오시고, 빌딩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셨던 분들은 최근에 또 많이 매입도 하셨고, 내가 미리 좀 사놔서 나중에 가격 양도 차익을 좀 봐야 되겠다. 거래도 많이 됐고 신규로 유입되는 매수자들이 많아서 조금 바빠요. 세제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상가 쪽은 좀 어떤가요? 취득세가 4.6%인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취득하는 이제 꼬마 빌딩에 상가 부분이 있고 주택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매입하는 본인이 법인이거나 또는 다주택자이거나에 따라서 8%나 12% 내는 거고, 비주택 부분은 여전히 4.6%예요. 똑같이 취득세는 변동이 없어요. 보유세 같은 경우도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분 재산세하고 토지분 재산세 나눠지는데, 건물분은 7월 달에 납부를 해요. 9월 달에는 토지분에 납부를 하거든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맞춰서 납부를 하는 거고, 종부세가 문제인데, 종부세는 토지에만 적용을 하는 세금이거든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공시지가 80억이 넘어야 돼요. 땅 때문에 종부세를 내고 죽는 게 제 소원이에요. 공시지가 80억이라고 그러면요, 시세가 200억짜리라는 얘기거든요. 내 건물이 많거나 규모가 커야 된다는 얘기죠.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자격 조건이 미달되니까.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기준 세율을 맞춰가지고 누진 세율 적용받는 거죠.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는 뭐 똑같은데, 네가 건물이 여러 개 있다 해가지고 뭐 중과를 하겠다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깔끔해요. 세제 말고도 좀 상가 투자만이 갖고 있는 좀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좀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하겠어요. 뭐 대출이죠. 뭐 지금 현재는 아파트는 10억 이상 되면은 대출이 전면 규제했잖아요. 네. 그 건물 담보 가치만 확실하고 그다음 매수자의 어떤 신용도만 뭐 확실하다고 하면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죠. 최근 뭐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입할 때 50에서 60% 정도 대출을 받고요. 매매가 대비.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 많게는 80%. 제조업 같은 경우는 90%까지도 받는 경우들을 제가 중개하면서 봤어요. 대출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냐면요, 이 건물을 가지고 뭐 대출을 이제 의뢰를 하면은 그 건물 감정을 해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건물은 얼마, 토지는 얼마, 전체의 규모를 얼마 정도 예상합니다. 감정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은행은 정해져 있는 비율대로 해서 담보권 내에 대출이 얼마 정도 가능하다. 강남에 있는 빌딩 같은 경우는 100억짜리다. 시세가 100억이면 감정가가 한 80억. 그리고 거기에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게 70% 정도를 해줘요. 80억에 70%잖아요. 56억을 해주는 거죠. 100억짜리 건물 살 때 담보권 내의 대출이에요. 매입하는 사람이 상당히 신용도가 좋다, 이자를 확실히 낼 것 같고 대출에 대해서 문제를 안 일으킬 것 같다 라고 은행이 판단하면은 신용대출을 조금 얹어줘요. 그 위에. 그럼 신용대출을 만약 4억을 주겠다 라고 하면은 56억 더하기 4억이니까 60억. 신용이 너무 좋다, 14억을 해주겠다 그러면 70억. 아주 좋다 그러면 24억 해주겠다 그러면 80억. 80%까지 대출 받는 건데, 이제 대출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신용대출 금액을 좀 줄이자. 18년 3월 달부터 시행됐던 게 ITI라는 규제거든요. 월세 금액에 맞춰서 니들이 납부하는 이자에 대한 비율을 좀 보겠다. 그래서 지금 ITI가 150% 설정돼 있어요. 월세가 1,500만 원 나오는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네가 대출을 얼마 받든지 간에 내는 이자는 1,000만 원을 못 넘어요. 뭔가 좀 여유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50% 빼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70, 80% 올라갔던 그 개인 투자자들의 대출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한 60% 정도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법인은 RTI 규정을 안 받거든요. 법인은 한 70%, 80%. 또 법인이 이 건물을 사가지고 내가 임대업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대출 금액이 낮아요.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차피 임대료 낼 바에 나 이자 내겠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시설자금 대출로 받기 때문에 시설자금 대출로 받으면 조금 더 받아요, 대출을. 제조인 회사가 건물을 사면서 매매가 대비 90%까지 감면을 받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금보다는 훨씬 더 좀 여유로운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부자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제가 말한 부자들은 한 20억, 30억 정도 갖고 있는 부자들.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이죠. 한 채 값이잖아요. 애매하신 분들이 만약에 시작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그 대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갖고 싶은 수준하고 자기 주머니 수준하고는 항상 이만큼의 격차가 있더라고요. 강남에 꼬마 빌딩을 사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얼마 정도 들고 있냐면은 한 15억 아니면 20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한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가 커트라인이에요.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의 턱걸이 가격이 얼마냐? 40억이나 50억 정도. 대로면서 더 들어가고 들어간 이 건물이 가격이 한 40억에서 50억 한다는 얘기예요. 1층은 뭐 세탁소라든가 미용실 이런 걸로 상가가 돼 있고 2층은 뭐 학원이나 아니면 사무실 정도 돼 있고 3, 4층은 원룸 투룸으로 돼 있고 5층은 주인 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형태의 건물을 40억, 50억 주고 사는 게 강남의 현재 꼬마 빌딩 상황이에요. 그렇죠. 골목길 안에 그렇죠. 그럼 강남의 꼬마 빌딩 사실 거면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40억짜리, 50억짜리 사는 거고요. 올 근생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강남이 아니라 다른 외곽 지역으로 가셔야죠. 서울의 큰 역 말고 동네에 있는 그런 역들,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그래도 올 근생이거든요. 수원, 과천, 부평, 분당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앞에 있는 그런 건물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뭐 경영난을 겪고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우려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돈이 돈 같지 않아서 그래요. 자금이 많이 시중이 풀리다 보니까 그 풀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온 이 자금은 아파트 쪽으로 많이 흘러갔던 게 18년, 19년 얘기고 근데 아파트 쪽을 탁 막았으니까 그게 우회해서 상가나 꼬마 빌딩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예전에 경기 좋을 때도 공실 리스크는 있었어요. 한참 뭐 이게 코로나 얘기 나오기 전에 뭐 15년, 16년, 17년 기사들 보면은 공실 뭐 심상치 않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임차인들이 영업을 잘 못해서 폐업하신 분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뚝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 금리가 싸졌잖아요. 월세를 좀 덜 받고 이자를 덜 내겠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2008년도 리먼 사태 일어나기 전에 대출 금리가 5.5% 강남의 꼬마 빌딩의 수익률이 4%였어요. 그러면 대출 받으면 손해예요. 강남의 꼬마 빌딩의 수익률은 지금 한 3% 정도예요. 4%나 4.5% 된 수익률이 3% 떨어지는 동안에 대출금리 5.5%에서 2.5% 떨어졌잖아요. 이게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수익률이 2% 이상만 나오면은 투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 최근에 국회에서 상가 임대차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돼서 임대를 내고 싶어도 영업이 안 돼서 못 내는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를 더 유예해주자. 네. 그래서 6 플러스 3 해서 총 9개월을 연체해야지 명도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네. 명도 사유에 대한 기간만 연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2개월치 받는 보증금이 18개월치로 늘어날 거예요. 보증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그렇죠. 좀 발생을 네. 하겠네요. 이제 임차인들이 이제 초기에 입점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보증금만 늘어나는 꼴이에요. 상가 투자할 때 흔히 저희가 이제 흔한 말로 이제 그 목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입지나 주변 환경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거든요.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양도 차익도 많이 보고 자기도 이제 뭐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건데 빌딩에서는 강남이 최고예요. 20억짜리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다 어디 사시냐면 강남에 살아요.
아파트는 박사지만 꼬마 빌딩은 잘 모르는 분위기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가장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강남밖에 없어요. 그 강남에서 마땅한 건물을 못 찾고 그런 분들이 용산구, 성동구, 한남동하고 이태원이 올라갔고 성수동이 올라간 거죠. 그쪽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가시장 꼬마 빌딩에서는 강남 플러스 용산, 성동구라고 보시면 돼요. 또 역사가 반복되듯이 이 강남의 옆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작구, 사당동 이런 데 있죠. 아니면 송파 옆에 있는 강동구. 남쪽으로는 없어요. 강남 밑에는 뭐 다 산이니까. 그럼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확장이 좀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1순위는 강남권이고요, 2순위는 강남 옆에 있는 그런 동네고, 또 다른 2순위는 좀 거리가 있더라도 옆 주변에 한 도보로 한 2분 3분 거리 이내에 있는, 그럼 거리로 따지면은 한 150m에서 200m 이내에 있는 건물들인 거죠. 임차인들이 영업이 잘 돼야 월세 잘 내니까 임차인 영업 잘 될 수 있는 곳은 아파트를 끼고 있나요. 대표님 뭐 추가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수익률도 다르고 관리 상태에 따라서 양도할 때 양도 금액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을 싸게 매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이 건물을 관리해가지고 좋은 건물을 만들어가냐는 것도 중요한 거죠. 더 좋은 금액에 파실 수도 있고 임대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난 빌딩을 검토한다 라고 하는 사업가적 마인드를 좀 가지고 접근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